자, 첫 번째 강연은 기조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기조 강연은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대표적인 연구자이자 삼성전자 미래로봇 추진단을 이끌고 계시는 오준호 단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 단장님께서는 K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재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지금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경쟁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또 빠르게 성장하고 또 상용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오 단장님의 강연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굉장히 아주 제가 무슨 복잡하고 어려운 말을 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아는 거하고 제가 아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최근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 또 많은 분석가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장을 보고 현재 나오는 기술을 보고 생각하면서 또 미래학자들의 얘기를 듣고 상상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현실을 또 냉정히 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범위를 벗어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그 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난 어떤 쪽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큰 틀로 봐서는 지금 아까 저 원장님 또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다라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제목을 보면 아까 보니까 K 휴머노이드의 현재와 미래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현재가 있나 싶습니다. 사실은 현재 있나 싶고 과거는 좀 있었어요. 과거는 저희가 좀 해왔으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한 5년 10년 동안은 상당히 좀 저조하게 학자들 손에서만 있다가 지금 우리가 오늘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강연을 재시작한 게 딱 1년 전입니다. 그 3년 전, 4년 전만 해도 테슬라에서 앨런 머스크가 이런 거 나온다고 할 때만 해도 뭐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의심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현될까 생각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알다시피 그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그것을 이용한 사례가 발표되고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이 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그 관심이 아주 정점을 이루기 시작한 게 한 2년 전이죠. 2년 전부터 꽤 심각하게 이제 그 사람들이 저걸 될까 하는 걸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강연 요청을 받기 시작한 게 꼭 1년 전부터입니다. 지금 1년 전부터 그 휴머노이드가 뭔가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인 이런 강연 주제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기술적인 면에서.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자료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 자료 갖고 한 30번 강연을 했었는데 한 6개월 만에 다시 자료를 꺼내 보니까 유치해요. 야 1년 전에 이런 거 갖고 고민했었구나 한데 그래서 제가 다 지워버리고 저 앞에 몇 부분만 남겨놓고 저 자료를 보니까 한 80페이지 된 거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은 다 아니고 앞에 30페이지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그다음에 보조 자료라고 되어 있나요? 그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전부 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극복해왔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앞에 쪽은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연구 추세, 그다음에 후단 한 20장은 제가 연구, 휴볼랩을 통해서 쭉 휴머노이드 연구해왔던 그런 내용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생략할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꼭 1년 전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갑자기 유압 로봇에서 벗어나서 이제 저 로봇을 발표하고 사실 그 이후로 후속 얘기가 없었죠. 이제 나오면서부터 이젠 저런 로봇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랬던 로봇이었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지나서 지난 한 가을쯤에 발표됐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물리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작년에가 어떻게 보면 막연했던 휴머노이드 로봇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디플로이돼서 할 수 있는 로봇의 시대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다 잘 알다시피 뭐 이것도 벌써 옛날 얘기예요. 이것도 뭐 한 달 전 얘기고 또 새로운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술이 나와 있는데 저게 불과 뭐 2천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한 구입하려면 7, 8천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까지 하려고 그러면 돼 있는데 이 로봇이 지금 많이 저가로 보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사족보의
1인가요? 거기서도 그랬지만 이 로봇 휴머노 로봇의 표준화, 그러니까 전부 다 연구자들이 이 로봇을 사서 이제 연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술 표준으로 하려고 그러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굉장히 싸게 보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피규어사에서 이제 나온 그것인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로봇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1년 전에 이제 뭐 젠 1, 2 뭐 이런 걸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유튜브에 잘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이 데모 자체도 아까 말한 유니티도 1년 전 홍보 자료하고 지금하고는 천양지차 차이 날 정도로 굉장히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운 보여주기가 좀 하고요. 근데 테슬라에서 이것도 벌써 옛날 거예요. 이것도 이제 벌써 한 서너 달 지났어 벌써 옛날 자료입니다. 뭐 이제 제가 최근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뭐 또 이제 이런 건또 옛날 자료라서 이것이 꼭 1년 전이죠. 작년 1월 달, 12월 달인가 10월 달에 제작 벌써 1년 반쯤 됐네요. 어쨌든 한 1년여 전에 이제 보여줬던 건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피지컬 AI를 실질적으로 아마 보여줬던 로봇이라고 생각돼요. 이게 절반은 이제 원격 조종이고 절반은 오토노머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 정도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저기 보면 알로하라는 로봇인데 그게 알로하가 로우 코스트 하드웨어의 약자예요. 알로하가. 그래서 싼 걸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많은 이제 미국에서 특히 소프트웨어 하는 뭐 많죠 회사들이 이름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데서 지금 티칭하는 디바이스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기 들어간 부품이 우리 로보티즈에 쓰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그걸 티칭 디바이스하고 저기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걸 나오면서부터 사실 여기서도 약간 이거는 아마 스탠포드하고 구글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근데 이걸 유사하게 한 작업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여태까지 조금 배관시하는 그러니까 이게 저게 되겠어? 되겠어는 배관시하던 많은 빅텍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시작해야겠다라는 거를 보여준 이게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자동화라고 말하면 자동화의 절정을 이룬 게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자동화 수준은 고전적인 방법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건 100%다 됐어요. 지금은 안 되는 건 못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만 남았고 그걸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안 됐던 거죠. 다시 말해서 unstructured, 비정형화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할 때 이제 요새 말하는 피지컬 AI가 이제 이런 로봇하고 엮여서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작년에 이제 굉장히 큰 각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크게 뭐 말씀하셨듯이 미국하고 중국을 이제 하고 있는데 중국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요즘 WRC라고 하죠. 월드 로봇 컨그레스인가 뭐 컨퍼런스인가 하는 것이 이제 작년에 아마 상해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1회가 언제였냐면 2015년 베이징에서 WRC 1이었습니다. 그때 WRC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저 초청을 받았었고 주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근데 WRC 찾으면 월드 레이싱 그래서 자동차 경주가 나와요. 근데 지금은 WRC 그러면 이제 로봇이 나옵니다. 그때 그때가 DARPA 로보틱 챌린지에서 저희가 우승을 하고 그날 직후였기 때문에 이제 주빈으로 초청받아서 저희가 전시할 수 있는 전용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저희 거 볼 때는 중국 상무위원 6이라고 그래요. 뭐 굉장히 높은 사람이랬는데 그 사람 오니까 경찰들이 순식간에 컨퍼런스가 다 막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만 단독 시연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 과기부 장관이 와서 또 우리 거 보고 가고 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제조 중국 2025를 이제 선언했던 그 해였고 그래서 뭐죠 중국 천인 계획인가 이걸 제가 초청을 받아서 저를 위해서 베이징 대학에다 큰 로봇 센터를 만들어 주겠다고 그런 제안을 받고 했던 시절이 2015년도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이족보행 로봇을 걷게만 해달라. 그때 중국이 절대 못 걸었습니다. 걷게만 해달라. 그분들이 한 10년 전부터 휴볼랩에 와서 계속 이제 배우고 있었는데 못 걸었었고 WRC 쭉 했는데 불과 WRC가 한 2020년 5회, 6회까지만 봐도 굉장히 유치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있었는데 꼭 우리나라 15년 전에 만들었던 게 아장아장거리고 끼우뚱끼우뚱하고 저걸 왜 만들었지 하는 그 정도 수준. 불과 3년 전까지만 그렇습니다. 3년 전.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유니트리에서 사족보행 고원인가에서 이름 자꾸 비슷해서 까먹는데 어쨌든
그것을 하면서 거기서 그분들이 감을 잡은 겁니다. 소위 말하는 QDD라고 말하는 이제 그 유성 감속기에서 고출력을 낼 수 있는 그걸 감을 잡아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그 고온을 뿌리고 그걸 기반으로 휴먼 로봇을 만들고 그다음에 요새 강화학습을 통해서 갑자기 그 비약적인 퀀텀 점프를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한 3년 전부터 갑자기 이제 저로 나와서 작년 뭐 재작년 올해 와서 이제 거의 피크를 이제 이루고 있고, 아시다시피 중국은 하는 스타일이 어쨌든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뭐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정부 투자라는 게 뭐 이렇게 투자라는 게 저 그 국영 그 펀드가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투자, 국영 펀드를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 굉장히 대량으로 생산한 다음에 그걸 뿌리고 그다음에 모든 기술은 공유해서 이제 그 또 다른 성에서도 비슷한 걸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아시다시피 이제 휴머노이드라든가 이런 생태계가 완전히 갖춰져 있어서 디자인 하우스 따로 있고 모터 만드는 데 따로 있고 또 워킹하는 것도 요청하면 되고 다 공유 IP를 공유하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보편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상향 평준화되는, 그리고 이제 그 중국 그 아시다시피 생태계라는 게 지금 저는 크게 보면 세계적으로 그 부품이 제조 생태계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화. 그러니까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 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부품 생태계. 그래서 그쪽에서 완벽한 그 서구 제품으로 만든 제품군이 있고, 또 하나는 중국 내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완벽한 생태계. 이 두 개의 생태계가 평행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리에서 사는 건 전부 다 중국 부품 생태계고,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메이커들 뭐 사면 건 이제 유럽이나 미국 생태계죠. 값이 10배 정도 차이 나죠. 이제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갭이 점점 이제 좁혀지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껴서 이쪽 생태계도 못 끼고 저쪽 생태계도 못 끼는 이제 이런 상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미국은 이제 중국하고 달리, 그래서 중국은 그래서 어쨌든 저가로 해서 많이 만들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막 보급해서 어쨌든 그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자라는 게 아마 중국 정부의 방침이고, 그다음에 또 그걸 자기가 쓸 목적도 있겠죠. 반면에 미국은 조금 더 정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학습보다도 미국은 전체 연구가 전부 다 룰 베이스, 모델 베이스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차분하고 정교하고 예측 가능한 이제 운동을 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액추에이터도 정교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이런 그 블라인드로, 저 중국 건 거의 다 블라인드, 센서 없이 그냥 막 하는 거지만, 이건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상황을 보면서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인공지능의 폭이 훨씬 깊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 운동성에 의한 그 인공지능 쪽에 치중해 있다고 말한다면, 그 미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작업성에 관한 이제 그 인공지능에 더 많이 치중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이제 특징은 미국에서는 이제 그 빅테크들, 기존에 뭐 아시다시피 테슬라라든가가 있고, 그다음에 신흥 것들 뭐 아시 피규어사라든가 뭐 저 옵티머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몇 개 더 있죠. 그다음에 원엑스라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하는 뭐 잘 알려지는 뭐 파이사 같은데 같은데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는 막 돈을, 그야말로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자본이 뭐 우리말로 하면 수십 조에 이미 이를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저기 뭘 하고 있지? 그런데 뭐 피규어사 같은데 뭐 벌써 수십 조로 이제 한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그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걸 디플로이 하고 있죠. 뭐 BMW라든가 많은 뭐 테슬라, 현대에서도 뭐 한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직접 해서, 그러니까 아직 중국 거는 현장에 넣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강화학습 기반이다 보니까 정교한 작업하지 거기까지 안 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쨌든 생성형 AI를 이용한 상체, 그다음에 모델 베이스를 통한 하체, 그다음에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하고 기존 걸 잘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이지? 16분 40초 남았다는 얘기죠. 남았다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오늘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처지란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S사의 전략이 뭐냐 이런 얘기는 제가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뭐 농담으로 얘기하면, 제가 그 쭉 교수로 있다가 그다음에 또 제가 창업을 해서 또 이제 조그만 중소기업을 이제 하고 있다가 이제 그래서 자유스러웠죠. 근데 이제 큰 대기업을 가니까 거기서는 이제 상당히 입이 무거워져야 되니까 이제 그 교육, 저 처음 알았습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저런 말을 주로 하지 말란 얘기죠. 이제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단장님? 뭐예요? 그랬더니 아는 거를 모르는 척하기가 제일 어렵답니다. 아는 거를 모르는 척하는 게 진짜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아는 거를 알지도 못하지만 그나마 조금 아는 걸 또 계속 모른 척할 수밖에 없는 처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얘기들, 휴머노이드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휴머노이드가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졌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긴 그 개발 역사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혼다사에서 2000년도에 발표한 게 아시모고요. 그다음에 뭐 아틀라스는 2010년부터 패트맨이라는 모델부터 시작해서 아틀라스부터 쭉 나와서 최근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었고, 이것이 그냥 펀 이상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팅 됐던 게 2015년에 DARPA 로보틱 챌린지였어요. 그때 그 어떤 재난 사고를 가정으로 해갖고 이 로봇이 그 통신이 끊긴 상태에서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게임이었는데, 1시간 동안 8개의 독립적인 토픽을 오퍼레이터의 도움이 최소한 상황에서, 그때는 조건이 뭐냐면 와이파이를 끊습니다. 원격적으로 못하게. 그리고 1시간 동안 8개 독립적인 작업을 해요. 자동차 운전을 해서 간 다음에 목적지에서 차에서 내려서 문을 쳐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벽에 구멍을 뚫고 안에 밸브를 잠그고 펄럭을 꼽고 그다음에 안에 드브리를 해치고 나가서 문을 열고 또 나가서 그다음에 층계로 올라가 갖고 이제 하는 8개 독립적 토픽을 오퍼레이터가 한 물리적 500m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고 볼 수 있는 거는 뭘 해주냐면 조건이 그 비콘 시그널 1초에 9.6K, 그러니까 이거 삐비비비 한 정도, 그 정도 시그널만 보장돼 있고, 그다음에 와이파이는 끊겨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1분에 한 번씩 버스트라고 해서 한 0.몇 초씩 잠깐 열려요. 반짝반짝.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재난이 오면 와이파이가 불안하기 때문에 끊겼다 붙었다 막 스크램블 시킵니다. 그래서 막 안에 막 이상하게 스크램블 시켜갖고 간혹 반짝반짝 열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연속으로 제어를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1시간에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데, 저희 로봇이 그 유일하게 1시간 만에 다 푼 로봇이었고, 그 당시에 그 주제만 주어졌지 로봇의 형태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는데, 출전한 로봇이 이제 24개 팀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 저기 우측에 보면 아틀라스라고 돼 있죠. 아틀라스가 10대가 나왔습니다. 10대. 그다음에 그 유명한 일본의 아이스트에서 나온 HRP4도 4대가 나왔었고, 나사, 유럽 할 거 없이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로봇이 다 나와서 3년 동안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한번 1회용이 아니라 3년 동안 미국 정부에서 1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은 한 1,500억 정도를 투입, 우리나라 정부는 100억 정도 냈었고요. 일본도 냈고 유럽도 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했던 굉장히 큰 하나의 종합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다 제일 마지막 날 결과를 갖다 보여줬던 것이고, 그 전에는 서로 만나서 이제 굉장히 많은 포럼도 만들어 서로 기술 교환했었죠. 어쨌든 근데 그때 내렸던 결론이 뭐였냐면, 느낌이 이런 느낌이다. 말은 하죠. 느낌이 휴머노이드로 저런 문제를 되긴 되네.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멀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것이 그 하이라이트된 시점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연구가 주춤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양면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있다가 한 5년쯤 지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테슬라에서 나오고 하기, 작년 결과들이, 재작년 결과들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협동 로봇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제조 자동화 쪽에 얘기가 되고, 그리고 생성 얘기가 되면서 이제 오늘의 갑자기 한 거죠. 이 인간의 로봇이 시작된 건 70년대입니다. 70년대 초에 와세다 대학에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 일본을 중심으로 동경대하고 와세다 중심으로 쭉 하다가 앞에 뒤에가 10년 단위로 끊겨졌고 뒤에는 1년 단위로 끊겨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들어와서 아시모가 발표되고, 그걸 이어받아서 그 일본 총합연구소 아이스트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고, 그 시점에 그게 2000년도였고, 제가 2002년도에 연구를 시작해서 2004년도에 휴보 로봇이 발표됐고, 그것이 세계에서 일본 이외에서 처음 나온 휴머노이드였습니다. 그래서 쭉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유럽인이 미국인에서 연구가 시작된 거죠. 쭉 가다가 이제 달파 로봇 챌린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요즘으로 이제 온 겁니다. 그러면서 시대가 그래서 기점이 알파고가 나온 시점이 하나 폭발점이 있었고요. 인공지능이 나오면서부터 인공지능과 로봇은 같은 거다라는 개념이 나온 게 알파고 때입니다. 그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휴머노이드가 이제 급상승하게 되는 경우가 되죠. 요즘은 이제 VLM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걸 누가 만드느냐?
이거 여기 보면 이제 제리 프렛, 이게 이제 피규어사 창업자입니다. 이제 기술 창업자인데 친구죠. 잘하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보면 그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 당시에 거기에 전 세계에 모였던 팀들, 그게 한 24팀이 모여 있는데 전 세계 그분들이 일주일 동안을 거의 합숙하다시피 하면서 큰 데서 이렇게 그 작업을 같이 했던 프렌드, 과거 15년 20년을 같이 연구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네트워크에 따지면 다 연결 다 알아요. 한 달에 그러면 다 합니다. 가면 뭐 제가 그 미국장 가보면 뭐 다 인사하고 다, 쉽게 말하면 그때 했던 기술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하나의 퍼스트 티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표현을 그 탑 티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그 서방 걸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나 2세들이 중국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탑 티어들이 이제 그 그룹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그 국내에 보면 이제 유명한 사람들 다 들어가 있죠. 세계적으로 지금 활동했던 사람들 다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의 인맥과 그 제자와 그다음에 서로 관계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재 그룹들이에요. 저는 미국에 있는 로봇들 움직이는 거 보면 대충 누가 어떻게 짜는지 다 알아요. 저 어떤 알고리즘이 들어갔고 이건 어떤 그룹에서 연결되고 있고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저는 이게 다 주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제 현재 이제 기술이 그렇게 이제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휴볼랩에서 2002년도 했었고, 삼성에서 2008년도 했다가 한 3년 하다가 이제 포기를 했죠. 이제 스탑된 거죠. 포기라기보다도. 그다음에 키스트에서 2004년부터 한 10여 년 쭉 해왔었고, 그다음에 로보티즈에서도 이제 2012년부터 이제 그저 만들어 온 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좀 엉뚱하게 한국 미래 뭐죠 기술이라는 데서 아마 창업하신 분은 아마 국립 호텔에 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제 가 계시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각 대학에서 그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을 보유하고 하는 데는 국내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하긴 하죠. 조그맣게 하긴 하는데 아직 상업화라고 그렇게 내세울 만큼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 못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휴머노이드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제 다 아시죠? 자유도로 평가를 하는데, 이제 최소 자유도가 있습니다. 다리에 6개, 양다리에, 팔에 6개, 손에 1개, 그다음에 허리에 1개, 목에 뭐 1개에서 3개 최소한이고, 그다음에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 허리에도 3개가 되고 목도 3개가 되고 손가락은 뭐 5개, 10개, 15개, 22개까지 마음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다음에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서 휴머노이드가 구별될 수가 있어요. 휴머노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어쨌든 사람하고 좀 비슷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2다리로 걸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실제로 기능성이 있어야겠다라는 이제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능성이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거에 왜 연구를 해왔냐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휴머노이드가 어쨌든 가장 궁극적인 로봇일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한 겁니다. 실현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럴 것이다, 미래. 연구를 했던 것이고, 연구의 가장 큰 모티베이션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였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뭐를 할 수 있는 거지. 안정성. 왜냐하면 이 좁은 공간에다가 모터를 30-40개를 꾸겨 집어넣고 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제적인 액션을 취한다는 게 결코 구성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거기서 또 배운 기술들이 스피노프 될 수 있다는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이 국제 간의 약간 경쟁 성격도 있었습니다. 누가 잘하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그것이 산업화도 될 수 있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휴머노이드는 이제 우리가 말할 때는 장난감이 아닌 이상은 계속 이 정도를 얘기합니다. 무게는 50에서 80kg. 뭐 요새 40kg도 나오는데, 가볍다는 뜻은 얘가 힘이 없다는 뜻이고, 물리적인 일은 못 한다는 겁니다. 제스처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일을 하려면 사실 이 로봇이 갖고 있는 하나의 딜레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봇이 일을 하려고 하면 힘이 세져야 되는데, 힘이 세지면 위험한 기계가 되고, 안전한 기계를 만들면 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장난감이 돼버리고 하는, 그것이 지금 로봇이 갖고 있는 가장 한계점입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현재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요. 하나 뭐냐면, 로봇이 자기가 움직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그걸 피해야 됩니다. 로봇은 반응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망을 쳐놓거나 아니면 사람이 피해 다니죠. 아니면 로봇이 힘이 하나도 없어갖고 사람이 부딪히면 로봇이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청소 로봇 같이 아주 저속으로 안내 로봇 같은 경우. 그 중간 로봇이 없어요. 중간 로봇은 뭐냐면, 사람과 혹은 환경과 자기의 힘을 가지고 힘과 위치를
타협해서 중간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악수를 한다든가 부딪히면 서로 반씩 양보한다든가 그걸 소위 인터랙션이라고 그러죠.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로봇이 실험실에만 존재해요. 실험실에서 모든 로봇의 연구는 전부 다 인터랙션입니다. 다 인터랙션이에요. 자율운전도 따지고 보면 그냥 혼자 가는 건 쉬워요. 근데 여러 차례 엉키게 되면 이제 상호작용이 생기면부터 머리가 굉장히 아파지는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 로봇도 물리적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주변 환경과 제가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잘 되지만 조금 잘못될 경우에는 큰 사고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도 이제 그래.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 휴머노이드가 나가야 될 길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게는 현실적으로 한 80kg 정도 맥시멈. 저보다 한 번 더 위험해지고 또 작아지면 쓸모 없어지고. 키는 사람 키 정도. 1.8로 넘어가면 위압감 때문에 사람 옆에 못 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족 보행,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유도가 3, 40개가 되는데 이건 이제 요구 사항이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또 배터리는 한 2시간 이상 가야 된다라는 또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하이 파워의 암과 레그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은 가벼워야 되고 콤팩트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볍고 조그매지고 힘이 세면 그건 무조건 불나는 겁니다. 뜨거워지는 열이 납니다. 그래서 열 관리를 어떻게 하면서 전체를 갖다 할 수 있겠는가는 열 문제. 그다음에 이것이 뭐 잘 뛰게 하는 게 좋은지 잘 뛰기만 하면 뭐합니까? 팔에 힘도 있어야죠. 또 정교해야죠. 이렇게 되면 그것이 전부 다 부딪히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힘 막 잘 뛰면 정교함이 없어지고 정교하게 하다 보면 느려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최적화해서 내가 어떤 목적의 휴머노이드냐 다목적이라고 말하지만 달리기 잘하는 휴머노이드인지 아니면 차분하게 이렇게 양팔로 일하는 게 잘하는 건지 이 모든 걸 다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그걸 갖다 이제 통합해서 하나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 거기 보면 인터널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센서 어떻게 작동해서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인공지능 어떻게 임플리멘트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스토리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건 하드웨어 측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저 AI 쪽은 다 빼고 하는 얘기예요. 순전히 하드웨어에서만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요즘 이슈가 되는 게 로버스트 디자인입니다. 고장나지 않아야겠다. 실험실에서야 조심조심 다루면 되겠지만 필드에 나가게 되면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지면 고장 안 나야 되겠고 안 넘어져야 되겠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이 기술적으로 크게 보면 지금 현재 휴머노이드를 만들 수 있는 데는 무조건 액추에이터를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표준 하모닉 드라이브, 뭐 맥슨 모터, 무슨 이런 모터 사다가 조립하면 유압했는데 지금은 택도 없습니다. 전부 다 모터, 감속기, 드라이버, 커뮤니케이션을 전부 다 기술 내재화할 수 있는 곳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최적화시킬 수가 없어요. 요거 그래서 어제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만들 것인가 보면 굉장히 많은 형태 로봇이 있죠. 힘이 센 로봇도 있고 빠른 로봇도 있고 폼 디자인 어떤 폼 팩터를 어떻게 갖게 할 것이냐 이거 기능성화가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만일 두 다리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될 것이고 어떤 동작에도 견뎌야겠죠. 우리가 사람이 걷는 데 쓰이는 에너지는 자기 총 에너지의 8이렇게 한 5% 10%밖에 안 써요. 나머지 90%는 비상사태용입니다. 밀었을 때 이게 반응하고 안 넘어지게 하는 게 목적인 거지. 워킹만을 기준으로 하면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요새 로봇들이 자꾸 뛰는 걸 보여주는 이유가 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정도 내가 잘 움직이니까 밀어도 안 쓰러진다. 내가 웬만큼 다리 걸려도 안 쓰러진다는 걸 암시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워킹 스테빌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텍스트 플레이죠. 실제 작업. 뭐이 내동이로 궁동동 써놨지만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토픽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보면 이제 말했지만 이런 AI라든가 작업성만 다루는 빅테크 있을 것이고 또 잘 만드는 것 우리는 여기서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 이것이 정말 뭐 천만 대가 될지 뭐 미래 팔리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지금 핸드폰 뭐뭐 있듯이 자동차 뭐뭐 있듯이 우리가 그 반열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하나도 소홀할 게 없다고 봅니다. 이제 이건 뭐 액추에이터 이래야 되고 이제 구체적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 워킹 쪽에는 특히 이제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룰 베이스, 모델 베이스와 그다음에 강화 학습법, 모방 학습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어느 것만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교묘히 섞여야 되고 하이브리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서 아마 이제 피지컬 AI가 넘어야 될 것이 지금 많은 경우에 엔드-투-엔드 어프로치라는 걸 쓰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많이 하실 텐데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이걸 어떻게 하이브리드하고 그다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체 에너지를 줄이면서 하는 방법들 이런 것에서 굉장히 독창적인 기여가 있는 곳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텍스트 플레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왜 꼭 휴머노이드 형태만 돼야 하느냐, 뭐 사람하고 꼭 같아야 되느냐, 꼭 양다리로 걸어야 되느냐, 그다음에 꼭 다기능성이어야 되느냐, 꼭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손 같은 경우에는 5손가락이 필요 없고 필요하면 3손가락, 집게 여러 형태가 다 가능하다. 그다음에 그 데스로스 핸드 같은 뭐 이런 경우는 과연 쓸모가 있느냐, 실용적인가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고요. 다리도 만일 내가 사용하는 곳이 굉장히 복잡해서 층계도 있고 다리 아니면 못한다. 다리 꼭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조건이 된다면 다리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고정형도 많습니다. 작업자들 보면 앉아서 일하지 왔다 갔다 안 하거든요. 아니면 평면으로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바퀴도 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궁극적인 모습이지만 실현화될 때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팔도 이제 여기 이제 자유도를 이제 사람은 7자유도입니다. 이제 이 자세가 7자유도인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는지, 그다음에 또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머리 같은 경우에는 시선인데 머리도 뭐 어떻게 뭐 여러 개 자유도가 많겠죠. 카메라 꼭 여기 있을 필요도 없겠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센서도 어떤 거 쓰느냐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현재 기술 수준을 보면 위에 거는 이제 좀 그 미국식 정교한 로봇 기술, 아래쪽은 좀 저가형으로 좀 이게 운동성이 좋은 거 두 개를 나눴을 때 미국 기준으로가 앞서기 때문에 100을 놓고 본다면 뭐 중국이 그쪽에서는 조금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앞섰다고 보고, 이 저가형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거 보면 중국이 거의 이제 그 100에 가깝고 미국인 이제 뭐 안 했지만 충분히 따라올 수 있고, 우리도 이제 상당히 기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국이라고 한 거는 뭐 제가 관여하는 회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회사를 역량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시작은 늦었고 지금 뒤에 갖고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여태까지 노른 게 아니거든요. 이 포텐셜로 볼 때는 충분히 우리가 2, 3년, 아까 우리 선생님 2, 3년 말씀하셨지만 2, 3년 내에 우리가 아까 말한 탑 티어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그 보면 로봇 그러면 뭐 젠슨 황 뭐니 제가 뒤에 보면 미제하고 중국제가 있지만 거기에 이제 당당히 우리 로봇도 이제 서서 똑같이 반열해서 혹은 그 이상의 반열해서 그 역할을 할 날이 한 2, 3년에 왔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그걸 되기 위해서 여러분도 같이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가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조 강연해 주신 오준호 단장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강연이었습니다.